나는 강물 앞에 서면서 유창하다는 것에 대해 달리 생각하게 되었어요. 강에도 강의 어귀가 있고 물살의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이 합쳐지는 곳이 있어요. 강물은 자연스레 꾸준히 흐르면서 더 큰 무언가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요. 자신의 길을 만들어요. 그런데 강물도 더듬거리며 흘러가요. 내가 더듬거리는 것처럼요. 말을 하려면 상당히 용기를 내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 앞에서 입을 여는 것 자체가 커다란 노력이 필요한 일일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을 바깥으로 꺼내기 위해서는 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몸이 지나치게 긴장해서 말을 가로막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을 더듬거나 자꾸만 멈추게 됩니다. 커다란 세계 속에서 자신만이 아주 작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뜻밖의 걱정거리가 생긴 날이면 도시는 더 크게 느껴지고 평범한 출근길도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안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힘을 내라는 흔한 응원의 말 정도로는 좀처럼 힘이 나지 않을 때 어떤 말이 도움이 될까요? 용기가 필요한 시간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림책을 오늘 함께 만나봅니다. 나는 알아. 이 도시에서 작은 몸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사람들은 널 보지 않아. 커다란 소리로 겁에 질리게 해. 그럴 때마다 넌 어쩔 줄 모르지. 캐나다 작가 시드니 스미스의 그림책 괜찮을 거야의 첫머리입니다. 이 작품은 털모자를 쓴 한 어린이가 버스에 올라탄 채 결연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면서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이고 번잡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고 의자에 푹 눌러앉은 어린이의 몸집이 더욱 작아 보입니다. 어린이는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행인으로 꽉 찬 인도를 파고들어 시내로 걸어 들어갑니다. 높은 초고층 빌딩은 아이를 위협하고 정체된 차량들 앞에는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습니다. 경적 소리가 또 오토바이의 굉음이, 공사장의 드릿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런 대도시의 한복판에서 이 어린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린이는 자신보다도 더 작은 한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얼마 전 집을 나갔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어린이가 이 존재를 찾기 위해 혼잣말을 하며 분투하는 과정을 그림책은 말없이 따라갑니다. 거리에는 한방눈까지 내리고 벽보를 붙이는 아이의 손이 꽁꽁 얼어 있습니다. 아마 아이가 찾는 그 작은 존재는 지금 더 춥겠죠. 이 책의 주인공이 거리를 헤매는 이유를 독자는 책의 중반이 지나고 나서야 짐작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독자들은 대도시의 작은 존재에 불과한 이 어린이를 따라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도시 이곳 저곳을 두리번거립니다. 책 속의 아이는 자신이 찾고 있는 이 작은 존재가 무사히 안전한 곳으로 들어오기를 더 애타게 바랍니다. 작은 존재를 걱정하면서도 그의 평안과 안전을 믿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 놓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질 때 빛의 출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은 곁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직장 동료 같은 사람들의 응원입니다. 그 응원은 하지만 난 널 알아. 넌 괜찮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방 창 너머로 보이는 소나무의 스. 소나무 가지에 내려앉은 까마귀의 끝. 아침 하늘에서 희미해져 가는 달의 즈.
나는 아침마다 나를 둘러싼 낱말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어나요. 그리고 나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그림책은 시인 조던 스콧의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말을 더듬는 일로 움츠러들었던 한 어린이가 아버지와 강물 앞에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을 더듬는 일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어떻게 버리고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놀림을 당한 아들을 데리고 강가에 가서 소용돌이 치고 밀려오는 강물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앉아서 다음과 같이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너는 저 강물처럼 말하는 아이라고요. 말하기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말하기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생각을 정립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국은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강물처럼 잘 흘러가고 강물처럼 살아갈 거라는 믿음으로 아들을 지켜봅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두려운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일을 말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일을 하기 위해 거리에 나가고 거대한 세계에 맞설 용기를 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권의 그림책에서 용기가 필요한 순간의 사람들을 어떻게 응원하고 격려하면 좋을 것인지를 배웁니다. 시인의 아버지처럼 우리는 강물처럼 말하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곁에서 믿어주고 지켜보는 것입니다.